오늘 저희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질문으로 지지자 연락망 관련 질문부터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모집 하루 만에 동참자 수가 3만여 명을 넘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요?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4만 5천 명 정도가 동의해 주셨고요. 네. 대구에서만 한 3천 명이 넘고요. 지금 경북 지역에서도 3천 명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현재 지지자 수가 그 정도가 된다고 해도 신당 창당을 위해서는 이 5개 이상 각 시도당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 분포나 실제 당원 가입 가능성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요건이 충족될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지금 1,000명 이상의 어쨌든 연락망이 작성된 곳이 지금 10개 정도 됩니다. 전체 17개 그 지자체 중에 10개 정도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은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각각 3,000명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당연히 무슨 여기에 관심해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꼭 나중에 신당 움직임에 동참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연락망이라는 건 계속 지금도 작성되고 있고, 저는 충분히 그런 신당 창단의 기술적 요건은 갖출 것이다 봅니다. 네. 이 전 대표님이 윤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신당 창당 준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서 말씀을 하셨던 윤 대통령에게 변화를 요구한 내용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지금 와가지고 조건을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가 10월에 서울 강서 보궐선거가 치러졌을 때, 그 전까지 제가 당의 위기를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니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서울에서는 해볼만 하다 그러고 경기도에서는 조금 밀린다 그러는데 왜 네가 자꾸 위기를 과장하느냐. 제가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럼 제가 저는 서울에서 지금 보니까 그렇다. 그런데 이걸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 거와 관계없이 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대구 경북 지역에 가도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제 믿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포항에 계신 분들도 수도권에 있는 친지들이나 이렇게 연락해 보시면서 느끼겠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단순하게 바뀌겠다 선언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선거 결과는 보수가 경험해보지 못한 역대급 패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간단히 질문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신당 창당 시점 12월 27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당 창당 가능성은 몇 % 정도라고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하도 물어보니까 특정 시점에서 50% 정도 된다고 얘기했고, 하루에 1%씩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바뀌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저는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저는 시간 변수만 놓고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전 대표님, 사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라든지 좀 지향하는 바를 좀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당을 창당하시게 된다면 당 이름 후보를 좀 정해놓으신 게 있나요? 어떤가요? 아닙니다. 당이라는 거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당명부터 당의 지향성 같은 경우도 저도 어느 정도 가진 생각이 있지만은 성급하게 그런 걸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독단적으로 끌고 나갔을 때는 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와 뜻을 교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특정 시점에 얘기해야겠죠. 지난 주말부터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계획된 일정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상황 점검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의견을 말했는데, 한 장관의 출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럼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면은 대구의 역사나 대구 시민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이유는 없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당연히 한동훈 장관도 어느 정도 대중적인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그런 행정가로서 저는 충분히 정치에 대한 뜻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한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이준석 신당에 대한 견제 차원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한동훈 장관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대비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누가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가 더 미래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을 보이느냐로 경쟁할 수 있겠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그 한동훈 장관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와 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경쟁이라는 거는요, 정치인의 숙명상 언제든지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경쟁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 이야기 좀 계속해서 더 나눠볼 텐데, 기성 정치권에서는 이 신당 창당에 좀 회의적입니다. 이준석이 자신을 띄우기 위한 카드일 뿐, 실제 창당은 어렵다, 명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이 왜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평가절하고 싶은 마음일 테고요. 사실 그 사람은 자기가 항상 자기 보는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실수를 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이 만약 제 상황에 있었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에 비춰가지고 제가 하는 선택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하는 정치 행보에서 항상 그런 걸 예측했던 사람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당대회 나간다고 했을 때도 이준석이가 전당대회 하면 수십억 든다고 하는데 그 돈이 있겠냐 이러면서 평가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오히려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명분 앞서 이야기가 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 이 신당을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당시 안 대표는 이 문재인 당시 대표랑 좀 각을 세우면서 당의 혁신을 주장하다가 결국 이 당을 나오게 됐는데, 네. 이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요구를 관철하고 또 진행 결과를 좀 끝까지 보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 창당 이야기를 좀 먼저 꺼내셨단 말이죠. 이런 것이 정치적 문법과는 좀 다르다, 이런 이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 강서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도 긴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실 김기현 당대표가 나는 2기 지도부를 출범시켜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선거에 패한 지도부가 2기 지도부를 출범시키겠다 하는 경우를 본 적도 없거니와, 그 말은 혁신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윤요한 혁신위원장이 상당히 특이한 인선으로 관심을 끄긴 했지만은 결국 관철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전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당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해온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명분이라는 것을 자꾸 부족하다 그러는데, 당을 개혁하라는 요구, 그리고 그에 대한 불응, 그것보다 확실한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확실한 명분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저는 자꾸 저한테 명분을 쌓기 위해 이런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1년 반 동안 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결국 당내 많은 인사들을 내치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하셨던 일들 자체가 모든 국민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신당에 대한 동력이 나오는 것이지, 제가 무슨 더 명분을 쌓을 게 있나요? 사실 1년 반 동안 얼마나 당이 비민주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가 빅텐트 같은 얘기도 했던데요. 생각해보시면 당내에서 안철수와도 화합하지 못하고, 나경원과도 화합하지 못하고, 유승민과도 화합하지 못하고, 홍준표 대표도 징계해버리신 그런 상황 속에서 밖에다가 무슨 외연을 넓히겠다는 것인지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네. 야권 관계자의 또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해볼 텐데, 이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공격,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하지 마라 등의 좀 일반적인 국민들 목소리하고 별 차이가 또 없다라고 하면서, 뼈 아픈 것은 대부분 피해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통령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지금까지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국민들의 관심사가 많고 가장 기초적인 것,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 아무도 두려워가지고 언급하지 않는 것들을 언급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무슨 잘못이라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야당이 한심해 보이는 거는 결국 야당의 당대표가 보여준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도 국민들의 좀 답답한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비하는 오늘 보니까 얼마 전에 현수막 때문에 청년 비하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은 여성 비하 논란까지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맨날 이준석한테 여성 혐오한다느니 뭐냐 하는데 암컷 이런 단어보다 더 심한 여성 혐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야당은 스스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전 대표님,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신당이 창당이 된다면 이 당원으로 좀 들어오게 되실 현역 의원들은 몇 분 정도가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스무고개처럼 언론이 질문한 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한 달 전쯤부터 시점부터도 처음부터 누가 물어봐 답하지 않는 게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하나씩 제가 언급하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 연락 오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연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신당 창당 이야기 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 전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이 정책을 추진하실 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중점을 두는 정책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정책에 대해 가지고 제가 책을 최근에 낼 정도로까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정당의 지향점이라는 건 정당의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양당의 정치 극단 대립 속에 실종된 부분이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방과 서울 격차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디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생산성의 위기나 이런 걸 극복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문제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일부 무슨 사교육 때려잡기 이런 거 하는 것들 외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많은 정책을 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 코너의 문을 열면서도 잠시 언급을 했던 이 주제인데 출마 지역이 대구 경북권이 될 가능성은 좀 몇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언론에서 계속 퍼센트로 답하라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답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정치에 오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신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요. 대구 경북 지역은 보수의 아성이고 그리고 저도 보수의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하나지만은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당에 대한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세가 굉장히 일찍 올라와가지고 제가 굳이 대구 출마를 하면서 그렇게 도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지세가 형성된다고 한다면은 네. 저는 더 어려운 도전을 향해서 찾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퍼센트를 따지는 건 정말 무의미하고요. 오직 대구 경북 그런 시도민들의 그런 어떤 생각을 저도 최대한 좀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전에 좀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대구 경북 출마를 언급했던 것은 대구 경북 출마라는 아주 어려운 과제도 제가 마다하지 않겠다. 제가 편하게 정치하려고 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 지역 관련 좀 질문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포항 네. 공약 예를 들어서 이 포스텍 의대 설립 문제 같은 경우가 지역 사회에서 좀 가장 큰 사안입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포스텍에 대한 의대 얘기가 나올 때 네. 어떤 의대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서울에도 의과대학만 있는 학교들이 일부 있고 예를 들어 공학대학과 결합된 형태의 의대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더 큰 단위로 이제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종합대학 성격의 의대가 필요하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텍과 카이스트를 놓고 연구나 아니면은 좀 특성화된 의료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저는 예전에 대통령 선거를 뛸 때 그리고 지방 선거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님은 정치 선배들께 좀 SNS 활용, 뭐 언론 플레이가 강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년층 지지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의 의원들이 오히려 그런 걸 너무 안 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유력 정치인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 있는 정치인들이 젊은 층에게 그만큼 자기는 생각을 전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잘한다기보다는요. 네. 저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유권자와 소통하는 걸 즐겨야 되는 것이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비판도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젊은 층이 저에 대한 어떤 지지가 있다고 한다면요. 일부 그런 지지는 아마 그런 언론과의 자유로운 소통 그리고 비판과 그리고 또 의견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나온다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뭐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또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대권 도전 관련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도전을 하실지 또 하시게 된다면 좀 국민적 지지율을 높일 좀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항상 어떤 선거든지 당선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다 네. 보면 그리고 개인의 인지도나 지지도가 상승하길 바라는 입장에서 모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하는 거는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그냥 제 행보를 큰 틀에서 봐주시면은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거는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가지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뛰는 사람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것이 대권이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타 검사로 국민들에게 이제 지지를 받고 떴을 때 그때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위해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시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모든 행동도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아서 제가 좋은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 그 자체로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 마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혹시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항상 그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전당대회 나왔을 때도 3천만 원이라는 평소 같으면 수십억이 든다는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요. 이번에도 구글 폼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연락망 구축하는 아주 저비용의 고효율의 방식으로 많은 의견을 소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에 가서 이번 주말에도 그 연락망 작성에 참여하신 분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